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대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했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이번 주 안으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의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의 대권 도전 선언이 이번 주 안으로 유력시되고 있다고 언론과 소식통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출마 여부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아웃사이드 돌풍의 주역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격돌한 민주당의 초반 대선 레이스를 흔들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5월 장남 보 바이든이 뇌암으로 급사한 이래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 등의 이유로 대권 도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아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열리는 민주당 연례기금 모금 행사인 제퍼스 잭스 디너에서 대선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출마가 공식화될 경우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는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샌더스 상원 의원의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ORC가 전화조사를 실시해 오늘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이 45%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주자들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29%를 얻은 샌더스 의원이었으며 3위는 바이든 부통령으로 18%의 지지를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선두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도 비교를 보면 바이든 부통령이 10%포인트 차로 가장 크게 앞섰고 샌더스 의원도 9%포인트 앞선 반면 클린턴 전 장관은 5%포인트로 우위를 그쳤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막말은 정확한 사실을 무시한 채 그냥 밀어붙이기식인데요. 하지만 막말 이면에는 계산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어제 선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은 한국을 사실상 공짜로 방어하고 있다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2만 8천 명의 미군을 한국에 두고 있으며 한국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하버드대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재미교포 조지프 최씨는 지난 12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를 향해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매년 8억 6,100만 달러의 방위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를 전적으로 미군이 책임지고 있지만 한국이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고 있다는 식의 잘못된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 전문 매체들은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분담금을 이끌어내려는 포석이거나 극우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특히 후자 쪽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총기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화에는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뉴욕주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총기 소유주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뉴욕주 하원 부의장인 펠릭스 오티즈 주 하원 의원은 총기 소유주가 최소 25만 달러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 캠퍼스에서 총기 난사와 총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법의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최근 총기 규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총기협회 등의 로비와 무장의 자유를 존중하는 헌법 규정 지지자들의 반대로 규정을 위한 시도는 계속 무산되고 있습니다. 오티즈 의원은 최근 테네시주에서 11세 소년이 아버지의 샷건으로 8살짜리 여아를 살해한 사건을 지적하며 총기 소유 보험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총기 소지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총기 단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보험 에이전트였던 뉴욕주 총기협회 탐 킹 회장은 보험사들은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에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보험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시민권을 유독 텍사스 주정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방법원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헌법 14조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와 국경을 이루고 있는 텍사스주는 불체자 자녀의 출생증명서 발급 절차 과정에 신분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텍사스 지역 시민단체와 국선변호사협회 등은 지난 5월 불체자 자녀 6명과 부모들을 대신해 텍사스 주정부에 이와 같은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서부지법 로버트 피트맨 판사는 원고 측이 이민자의 자녀들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갖고 있지만 출생증명서 발급을 명령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나는 불체자 자녀들에 대한 시민권 자동 부여 정책에 대한 법정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사는 출생증명서 발급이 거부되면 아이들에게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텍사스주가 이들에 대한 출생증명서 발급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대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생들은 교통비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 의원은 최근 대학생들의 교통비를 25% 할인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유출입이란 이름의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116달러 50센트인 메트로카드 30일 정기권을 25% 저렴한 87달러 38센트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할인된 금액은 연방정부가 해당 기관에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슈머 의원 측은 교통비 할인 제도를 위해 최소 2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대학생 교통비 할인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도 뉴욕시 초중 고교 학생과 노인들을 위한 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재정 지원 없이는 또 다른 할인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박재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년 4월 한국 총선을 위해 재외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맨해튼에 있는 뉴욕 총영사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박재진 변호사를 부위원장으로 이환규 재외선거관을 선출했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는 허정혜 동포 담당 영사와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은 권순호 씨,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천한 신만우 전 뉴욕 한인회장 등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재외선관위는 이날부터 내년 5월 13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관리와 투표사무 관계자 관리, 재외투표소 설치, 장소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박재진 위원장은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모든 분들이 편리하고 공정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외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 제보와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는 오는 3월 30일에서 4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공관 부재자 신고 인명부 작성은 오는 11월 15일에서 내년 2월 13일까지로 예정됐습니다. 기계가 특정한 일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사람과 같이 정밀할 수는 없는데요. 뉴욕시 지하철이 빈번하게 연착하는 이유인 신호 문제는 기계적 오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뉴욕시 지하철 운행 시 발생하는 연착 사유 중 20%가 신호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약 34만 5천 건의 신호 문제가 주중에 발생했고 주말에는 약 9만 1천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년과 비교하면 주중에는 약 12%, 주말에는 44%나 증가했습니다. 신호 문제는 흔히 MTA의 레일 컨트롤 센터에서 감시하게 되는데 레일 위에 금속 물질 등이 감지
감지되면 이를 운행 중인 지하철로 짐작하고 후속 전철 차량의 감속 또는 정지 등 신호 문제를 통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낙후된 레일 시설은 작은 금속 조각이나 캔, 잘려진 전선조차도 운행 중인 전철 차량으로 오판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레일 컨트롤 센터 관계자들은 낡은 센서가 레일 근처의 물체들을 정밀하게 판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상 레일 위에 감지되는 모든 것은 무조건 열차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TA 측은 조만간 새 시스템으로 교체, 신호 오판율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일교차도 커 감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분들 주의하시고 독감 예방접종도 서두르셔야겠습니다. 최근 뉴욕시 일원의 날씨는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중까지는 낮 최고 기온이 70도대 후반을 기록했지만 지난 주말부터 밤 최저 기온이 30도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더구나 이번 주중부터는 다시 낮 최고 기온이 72에서 76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처럼 잦은 기온 변화와 큰 일교차에 기침과 발열, 콧물 등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년층을 중심으로 감기가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당뇨나 협심증 등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장년층 환자가 감기에 걸리면 지병이 악화될 수 있어 예방에 특히 주의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어린이의 경우 구토나 설사를 동반할 때는 급성 장염을, 두통이 심하거나 뒷목이 당기면 뇌수막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보건당국은 이미 병원과 약국 등의 독감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며 독감 예방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경제 지표가 보여주는 우려 속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예측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은행 경제 분석가들의 대다수가 올해 말 금리 인상을 조심스럽게 예측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미국과 유럽, 아시아 주요 은행의 이코노미스트 46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첫 금리 인상 시기를 물은 결과 65%가 12월을 꼽았습니다. 연준의 9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조사했을 때는 90% 이상이 연내 금리 인상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늘었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9월 신규 일자리는 14만 2천 개가 늘어나는 데 그쳐 20만 개 이상을 예상했던 시장 전망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또 9월 산업 생산과 소비자 물가 지수도 각각 8월보다 0.2% 하락하는 등 최근 경기를 우려할 만한 통계가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고위 관계자들도 금리 인상이 연내 이뤄질 것이라는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파이낸셜 타임즈 조사에서도 10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답변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연준의 두 번째 금리 인상 시기로는 내년 3월과 6월이 각각 40%로 나타나 10명 중 8명은 내년 상반기까지 두 번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대가 미국에서 판매된 소나타와 엘란트라 2만 7천여 대의 자발적 리콜을 실시합니다. 겨울철 도로 위 소금에 의해 코일 스프링이 부식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현대차는 도로교통안전국이 눈을 녹이기 위해 도로 위에 뿌리는 염화칼슘이 자칫 자동차 앞바퀴 완충기에 코일 스프링을 부식시킬 경우 타이어 펑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09년 12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판매된 소나타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 사이에 판매된 엘란트라 27,700대의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미 전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겨울철 많은 눈으로 도로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는 이른바 소금벨트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소금벨트 지역은 커네티컷과 델라웨어,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아이오와, 메인,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미시시피와 미네소타, 미주리, 뉴햄프셔, 뉴저지와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와 버몬트, 웨스트 버지니아, 버지니아와 위스콘신, 워싱턴 DC 등입니다. 현대차는 해당 차량 소유주와 딜러들에게 다음 달 30일부터 코일 스프링을 무료로 교체해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남가주에 내리면서 일부 산간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00대가 넘는 차량들이 진흙에 파묻히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서운 기세로 흘러내린 흙탕물이 도로를 덮칩니다. 차체 절반이 진흙에 둘러싸인 채 멈춰 섰습니다. 주택은 고립됐고 주민들은 대피합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캐스테익 지역에 30분 넘게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로 5번 프리웨이 프레이지어 마운틴 파크 인근 북쪽 방면 차선과 그레이프 바인 로드 남쪽 방면이 밤새 폐쇄됐고 115대의 차량과 75대의 트럭이 도로 위로 쏟아진 진흙에 파묻혔습니다. It was just like a freight train coming through your house. It really was. It was loud. It was really loud. 산사태로 폐쇄된 5번 프리웨이 일부 차선은 7대의 불도저가 투입된 밤샘 작업으로 오늘 오후 2시쯤에야 재개됐습니다. 이번 폭우는 팜데일 지역 주택들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비와 함께 쏟아진 골프공 크기의 우박은 일부 차량과 주택을 손상시켰고 차량에 고립된 4명의 주민은 소방 헬기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오늘 오후 늦게 또다시 폭우가 내릴 가능성을 제기하며 혹시 모를 2차 산사태에 대비할 것을 주민들에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생 역전 드라마는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페이지를 줍던 9살 소녀가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성공의 동아줄은 자신의 숨어있던 능력이었던 겁니다. 작년 여름 필리핀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 무대에 오른 소녀가 노래를 부르자마자 감탄사가 터지고 오디션장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초조하게 지켜보는 엄마와 달리 거침없이 노래하는 주인공은 9살 라이카. 9살 꼬마라고는 믿기 힘든 폭발적인 가창력은 단숨에 대중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고 오르는 무대마다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Wow! That's my superstar, Laika! 놀랍게도 라이카는 노래를 제대로 배우기는커녕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아빠의 수입만으로 생계가 어려워 쓰레기 더미에서 폐지를 줍거나 길에서 노래를 부르며 돈이나 음식을 구걸했습니다. 이런 사연은 라이카에 대한 열띤 응원에 힘을 보탰고 결국 관중과 심사위원의 기립 박수를 끌어낸 결승 무대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Congratulations! You are the first The Voice Kids Philippines Grand Champion, Laika!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라이카와 가족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승 상품은 현금 2,500만 원과 2층짜리 새 집. 큰 비만 오면 물에 잠기던 집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Siyempre po, sobrang saya. Unang-una po, nagkaroon po ako ng gantong bahay. Unang-una po, hindi na po kami tumitira dun sa maliit po. 라이카와 8명의 형제 자매 모두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오디션 이후에는 자신의 앨범을 발매했고 각종 TV쇼와 공연장의 러브콜이 쇄도했습니다. 한순간에 꿈같은 인생 역전을 이뤘지만 라이카는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Kasi po yung mga dati, yung nangangalakal po ako, parang hindi ko po binabago yung sarili ko po na maging maano po dyan, maging masungit, yun po. 필리핀 사람들은 라이카가 노래를 통해 희망을 찾았듯이 앞으로는 노래를 통해 희망을 들려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창밖으로 던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2시쯤 브롱스의 길거리에서 갓난 아기가 의식을 잃고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아기의 엄마 테니샤 피어론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피어론은 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총을 소지한 아시안 남성이 퀸즈 플러싱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현금과 금품을 강탈했습니다. 백구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9일 오전 1시쯤 플러싱 41 애비뉴 소재 한 아파트에 권총과 전기 충격기로 무장한 아시안 남성이 침입해 집안에 있던 남성과 여성 3명을 결박하고 현금과 셀폰, 전자기기 등을 빼앗은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 회로에 의하면 용의자는 검은색 점퍼, 바지,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12세 소녀가 갑자기 집안으로 날아온 유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나소 카운티 햄스테드에 거주하는 데자 조이너는 지난 16일 오후 5시쯤 다트머스 스트리트 선상의 자신의 집 거실에서 머리에 총탄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총알은 1층 창문을 뚫고 조이너의 머리를 맞췄지만 누군가가 조이너를 겨냥해 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인 멜컴 X가 51년 전에 쓴 편지가 발견돼 125만 달러에 경매될 예정입니다. 한 미국인 가정의 물품 보관함에서 발견된 이 편지는 멜컴 X가 1964년 이슬람교의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다녀온 직후 아랍어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는 당시 미국에 만연했던 인종차별주의를 없애기 위해 미국인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소 풀리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는데요. 화요일은 간간히 흐리겠고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기온이 오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날씨에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다소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